안녕하세요. 이박채 법률센터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윤진근 PD입니다. 오늘은 무료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3000 시대라고 하잖아요. PD님도 주식 하십니까? 저는 아직 안 하세요? 시대가 요만해서. 시대가 요만해도 하는 거잖아요. 요만한 걸로도 이렇게 막 큰 돈을 불리시고. 저는 심장이 야수가 아니어서 아직 못 들어가요. 하세요, 주식? 저는 하고 있죠.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이해서 1억 적금을 노리고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딱 좋을 때 그쵸. 시작하셨네. 네. 그때 작년 초에 코스피 1500일 때 딱 그때 시작을 했죠. 그때 제가 코스피 1500일 때 들어간 종목이 인버스. 세상에. 국버스 평단 9,100원에서 시작을 했죠. 사고 나니까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막 2000일 때 손절을 했어요. 또 이제 들어갔던 종목이 제가 LG화학 23만 원대 들어갔어요. 23만 원. 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음 주인가 한 몇천 원씩 일주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지금 LG화학이 8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요? 그렇죠. 사시기 전에 말씀드려주세요. 제가 반대로 사. 그쵸. 반대 매매 하시면 돼요. 공매도가 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지표 삼아서 하시면 될 텐데. 근데 제가 항상 손해만 본 건 아니었어요. SK 바이오팜 아시죠? 네네네. 그거 상장할 때 SK 케미칼이라고 해서 관련주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10만 원 아니었던 거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들어갔어요. 바이오팜 상장일 전날에 딱 상한가를 치길래 그날 딱 팔고 상장일 되니까 SK 케미칼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했는데 지금 SK 케미칼 30만 원 넘었죠. 먹긴 먹었는데 조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물려있어요. 최근에 들어간 거는 테슬라를 이제 들어가갖고 제 주변에도 한 분이 테슬라를 주식 분할을 하기 전에 들어가셔갖고는 엄청 막 흔히 요새 말하는 이제 비투 하신다고 하잖아요. 진짜 본인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 가족 거에 돼가지고 영혼을 끌어다가 남의 영혼까지 모아가지고 지금 부러워서 밤잠을 설치면서 부러워갖고 테슬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물렸다. 지금 크게 물렸다. 머스크가 비트코인 투자를 나도 안 하는 비트코인 투자를 막 해. 트위터에 그렇게 떠들잖아요. 트위터에 비트코인 샀다가 또 비트코인 비싸다 그러고 주가가 춤을 추고 막 하니까 지금 막 엄청 물렸어요. 애플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정보만 알아보잖아요. 단톡방 이런 게 있어요. 단톡방 들어가면 재밌어요. 막 거기 가면은 막 거기도 이제 누가 리딩하는 사람이 한 분씩은 있어요. 지도자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이 알아요. 제가 본 거는 기가 막혔어. 세상에 전 세계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금융 전쟁 그 전쟁을 얘기하면서 전 세계의 그런 주가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미국이 바라는 거는 중국을 눌러갖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주가가 떨어질 때지만 나중에 올라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당분간 떨어질 거니 인버스 사라고 해서 제가 인버스 샀던 거거든요. 다 틀려서 엄청 물렸는데 방구석 워렌 버핏이 이렇게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막 인버스 뭐 하자 그러면 인버스 영차하고 인버스 돌아온다고 8,100원 할 때였는데 8,300원 갔다고 맞췄다고. 그거 올랐다고. 그거 올랐다고. 주당 200원 올랐다고. 물론 올랐는데 지금 2,000원 하잖아요. 진짜. 저도 그런 거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많이 와요 요즘. 적중률 몇 프로에 막 이런 거. 그거 막 진짜 혹하게 되잖아요. 네. 인증 사진 같은 것도 막 오고 뭐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오고. 무료 단톡방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선도하시는 분들이 자기 유료방을 막 선전을 하세요. 지금 내가 알려주는 정보는 뭐 빙산의 일각이고 돈을 얼마 내면은 고급 정보를 주겠다. 그렇죠. 고급방을 해준다. 고급방을 따로 열어준다.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풀어주는 거 보면 또 오를 때가 있어요. 또 맞아요. 또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놓고 보면 진짜 이게 올랐나? 진짜 이게 이 사람이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서 올랐나 싶은 건 있죠.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분도 유료 리딩방도 참여하시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잘 되다가도 또 손해도 나고 막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증되지 않은 분들이 하는 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을 법에서는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합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 네, 유사예요. 투자 자문이 아니고. 그럼 투자 자문업과 유사 투자 자문업이 다르겠네요. 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문업은 진짜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투자자문업이라면 이를테면 저희가 생각하는 증권가에 있는 그런 분들이 투자자문업 같은 그렇겠죠. 예. 정말 전문가들 그리고 정말 사업장이 있고 자본도 있고 직원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투자자문업이라면은 유사 투자자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송신되는 그런 간행물 등을 통하여 투자 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하는 투자 조언이다.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투자 자문업자 외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등록되지 않은. 그렇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만약에 뭐 변호사님 제가 할 수도 있죠. 인버스에 희망을 걸고 인버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인버스 들어가면 코스피 1500시대가 인버스 붐이 온다. 인버스 붐이 온다. 근데 이제 신고는 하셔야 돼요. 관할관청에다가. 근데 신고와 등록은 다릅니다. 등록이라고 하면은 요건을 맞춰갖고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게 등록일 테고 신고는 그냥 이야기만 하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뭐 집회 신고하는 것처럼 나 할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집회 신고처럼. 그럼 만약에 제가 나 이거 할게요 라고 그냥 관청에다가 관할 그 기관에다 얘기만 하면 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할까요? PD와 그 변호사가 함께하는. 네. 저는 큰일 나요. 주식 리딩방에서 이렇게 뭐 정보를 막 얘기해주고 하는 게 물론 좋은 정보고 양질의 정보가 하면은 받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치. 예. 이득을 보면. 그렇죠. 장대 양봉이 막 쓰고 하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실제로는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피해 사례 같은 거를 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보고 의무 위반이에요. 이제 명칭이든가 소재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 이런 거를 이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1대1 투자자문 이런 걸 한 경우. 1대1. 네, 유사 투자자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1대1로 이거 좋다, 이거 특수한 정보다, 이거 고급 정보다 이렇게 하면서 하신 거 이런 거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미등록 투자 일임 프로그램 설치해갖고 자체 주문 내역과 연동해서 하도록 한 거, 불법 선물 계좌를 대여하고서 뭐 투자를 대행한 거, 허위 가장 광고, 뭐 목표 수익률 4000% 막 이런 거, 그런 건 속아요? 이게 근데 피디님 이게 주식을 안 하셔서 그래요. 이게 속도 돼 이게. 아니 4000%면은 내가 40배를 벌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볼 수도 있죠. 왜 못 봅니까? 자본주의 사회인데 한 1000만 원 만약에 투자했다 싶으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벌어도 1%, 2% 뭐 혹은 10%만 벌어도 대단한 건데. 그렇죠. 예, 1000만 원 투자해놓고서는 막 억대를 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약간 로또 사는 거랑 비슷한 거. 그렇죠. 예. 뭐 이때는 이런 것도 다 불법적인 광고, 불법적인 영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금감원에서 결정한 많은 어떤 유형이 있는데 설명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주의가 요하는 사례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1대1 투자 자문을 하겠다라고 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업체가 뭐 VIP 회원들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투자 요청을 하면은 1대1 뭐 자문방을 열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뭐 매도 시기, 매수 시기, 매수 종목 이런 거 다 지정을 해준 거죠. 이런 것도 불법입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은 1대1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 과장 광고라는 사례. 대표적인 사례 중에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세웠어요. 그리고 연간 3147%. 3147%. 네, 이렇게 보면은 뭐 크죠. 근데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 이상. 이게 월 수익률 15%라면은 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 정도면 아주 호황된 건 아니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복리 개념이 적용이 돼서 오늘 15%가 올랐잖아요. 내일 똑같은 15%가 올랐다고 하면은 동일한 수준이 오른 게 아니고 더 오른 거란 말이에요. 점점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의 과장 광고를 하는 건 이렇게 되면 주가가 지금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코스닥이 나스닥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겠어요. 또 이제 사기적 부정행위, 부정거래 행위 사례가 있어요. 이 업체는 아주 공격적으로 하셨는데 소속 임직원 일부가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해줘요. 이거 오릅니다. 해놓고서는 이거를 미리 사놨어요, 자기들이. 미리 사놓고서는 자기 회원들이 많은 거죠. 많은 업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제 회원들이 막 사니까 주가가 오르잖아요.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럼 이제 낭파하는 거예요. 내 고객을 내가 속여서 내 배를 불리는 거잖아요. 내 고객을 연료 삼아서 내 주식을 우상향시키는. 혼자 영차영차 하겠다. 난 빠지고. 그리고 그 주식은 왜 올랐는지 모르고 올랐기 때문에 금방 시장 압력 받아서 금방 떨어지겠죠. 예, 정말 나쁜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변호사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위법을 저지르는가를 알려주셨는데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맞닥뜨렸을 때 혹은 뭐 사기를 당한 후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제 피 같은 돈을 까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열심히 신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좀 특이하게 이런 부분 불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사안에 있어서는 이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포상금은 행위 양태에 따라서 거액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례에 주식 리딩방,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불법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금감원에서는 최대 건당 2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은 노년이네요. 그렇죠. 물론 뭐 엄청 큰 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을 이렇게 불법적인 영업에 속아갖고 주식 손해를 봤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신고를 하셔갖고 어떻게라도 만회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쓰린 속을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이 있고 한국소비자원이 있습니다. 금감원 전화나 인터넷 뭐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제 피해 구제 이런 부분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해야지 이런 형태의 불법적인 영업이 근절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선량한 투자자들의 어떤 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선량한 투자자는 아니었죠. 사실 뭐 제가 그 회사에서 얼마나 알고 투자를 했겠어요. 인버스 투자를 제가 하면서 국가 정세와 이제 세계 금융 형세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조금이라도 했겠습니까? 사회 환원. 사회 환원한 거죠. 제 노동 수익을 남의 금융 수익으로 환원을 시켜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선량한 투자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 돈을 막 그렇게 저를 속여서 가져갔어야 했느냐. 어쨌든 다 절박하신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건 근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료 리딩방 혹은 뭐 유료 리딩방 이런 데서 보시다가 불법적인 게 있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치는 이런 문화가 좀 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